언제 곱한다고? 동시에 일어날 때,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곱한다라는. 저번 시간에는 고배 법칙까지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합의 법칙이 뭔지 설명을 할 차례인데, 고배 법칙까지는 했었고 합의 법칙이 뭔지 설명할 차례인데, 일단 고배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139페이지의 예제 2번 보세요. 쌤, 예제 1번을 왜 안 풀어요? 그거는 코델리아 보고 풀라 그랬어요. 코델리아.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해. 이 합의 법칙이 합의 법칙인데 이거 좀 이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합의 법칙 내가 따로 설명할 거고, 예제 2번부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제 2번 봐요.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와 B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A의 눈의 수는 4의 약수가 나오고 주사위 B의 눈의 수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여러분, 동시에 던진다 그랬죠? 여기에 동시에도 무슨 뜻이게요? 같은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해해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아니야. 하나씩 던져도 돼요. 하나 던진 다음에 밥 먹고 와서 또 던졌잖아요. 그래도 수학에서 뭐라 그래? 동시에 던졌다. 왜? 동시에란 말이 뭐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동시에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는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시각이라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우울해지네요, 갑자기. 꽃이 피면 꽃이 지는 거고, 그치? 응?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던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꽃이 피기 때문에 아름답대. 왜? 좀 있으면 시드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조화 있잖아요, 조화. 우리가 만든 거, 생명이 없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예뻐 안 그러잖아. 그냥 조화야 이러잖아. 그치? 그게 그런 이유가 얘는 영원하니까. 근데 어디서 들었더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TV에서 강신주 씨인가 했었던 옛날에 뭐 그런 TV 프로그램에 강연 같은 거 꽤 있었잖아요. 거기서 내가 얘기 들었었던 거에 대해서 인상 깊은 게 그거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우리 생명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러더라고. 응? 여러분, 저도 수업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잘 가르치니까 그건 아름다운 거고,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 내가 지금? 태어난다. 그래.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아무튼 동시에란 말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주사위 100개를 동시에 던진다. 하나가 떨어졌어. 어우 씨, 좀 올려줘. 근데 탁,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씩 던져도 돼.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그냥 100일 후엔 뭐라 그래? 주사위 100개를 동시에 던졌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다. 이 말은 A 던지고 나서 좀 있다가 B 던져도 되고, 아니면 진짜로 같은 시각에 던져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첫 번째 주사위 A에는 4의 약수가 나와. 여러분, 이것만 액션을 끊어서 주사위 A만 생각해봐. 4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총 몇 가지야? 4의 약수 다 해봐. 시작. 1, 2, 4. 주사위 중에 4의 약수 1, 2, 4 양의 약수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시작. 3가지. 1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왜? 주사위 A만 던지면 안 되고 B도 던져야 되니까. 주사위 B를 던졌는데 걔는 뭐가 나오래? 시작. 홀수. 홀수 뭐 있어요? 1, 3, 5. 주사위 중에서 홀수는 3개밖에 없잖아요. 3가지. 그래서 답 몇 가지? 시작. 9가지 끝.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바로 예제 2번. 어렵지 않지? 도서관에서 책을 2권 읽으려고 한대. 몇 권? 2권. 수학 관련 책 2권. 중에서 무슨 말이 필요해? 정승재 선생님이야 라는 그런 책. 또 하나는 EBS 고등 예비과정. 그러면 수학책 2개죠. 그죠? 수학 관련 책 2개와 과학 관련 책 3개. 과학책은 3개가 있대. 그럼 총 몇 권 있는 거예요? 5권. 근데 그 중에서 각각 한 권씩 골라. 그 얘기는 수학에서 한 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한 권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수학책 이거랑 과학책 이거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뭘 끊어라? 액션을 끊어라. 수학책만 생각하는 거야. 수학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 시작. 2가지, 2권 있다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어? 책 고르는 게 수학에서만 고르는 게 아니라 과학도 골라야 되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뭐 한다? 시작. 곱한다. 과학 관련 책 몇 개 있대요? 3권 있대요. 그 중에서 과학 한 권을 뽑는 방법에서 몇 가지? 시작. 3가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 6가지. 이게 바로 무슨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얘기다. 돼요? 이게 바로 고배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 합의 법칙이 뭡니까? 합의 법칙은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 한다는데,
이거를 이런 느낌일 때가 제일 좋아. 여러분 아주 실전적으로 얘기하면 분류했을 때 합의 법칙이에요. 어머? 참 좋은 표현이다. 분류했을 때 합의 법칙이에요. 동시에 하지 않을 때는 더한다인데 쉽게 생각할 때는 분류했을 때 합의 법칙이에요. 또는 일 때 이러지 마. 아, 분류했을 때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했을 때? 분류해서 풀 때. 이 분류를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자. 분류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람들은 분류를 했다 그래요. 하나가 뭐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분류할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일어날 수 없도록.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진짜 죽이는 표현이다, 여러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를 해야 되거든. 이게 바로 분류의 원칙이거든. 이 분류의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분류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분류하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류하고 싶으면 분류해서 문제를 처리해도 된다 이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에 있는 여러분 학급에 총 몇 명 있는지를 세고 싶어. 그것도 일종의 경우의 수라고. 여러분 반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얘기는 우리 반 인원이 총 몇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세면 돼요.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 되면 총. 아, 34, 35, 30, 총 36명입니다. 이렇게 세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해도 돼? 분류해도 돼.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우리 반 친구들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해볼까? 어떻게? 남학생과 여학생 이렇게. 남자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분류할 때는 항상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그리고 빠짐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 여자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말고 빠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분류의 원칙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그럼 남자를 셌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 17명이 나왔어. 여자를 셌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19명이 나왔어. 남자를 셌더니 17명이 나왔어. 여자를 셌더니 19명이. 우리 반 총 몇 명 있어요? 36명. 맞아? 이거 곱했니 더했니? 더했잖아요. 그때 쓰는 게 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맨 마지막에 더할 거잖아요. 곱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안 들죠. 인간이면 더할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분류했을 때 더하는 느낌이고, 이 더하기를 우리끼리 뭐라고 부르죠? 시작. 합의 법칙.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동시에 할 수 없을 때 더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분류했을 때는 무조건 합의 법칙을 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합의 법칙을 쓰는 방법은 합의 법칙을 쓸 때는 분류했을 때밖에 없다고. 단 분류할 때는 뭘 지켜야 된다? 분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없고. 이거 말고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뭐 하시자? 더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 시작? 36명. 이걸 사람들은 합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분류해도 돼요? 최민조 교님 어떻게 분류할까? 이렇게 분류해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선생님? 고향이 서울인 사람, 고향이 부산인 사람으로 분류하자 이거야.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왜?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서울이 고향이거나 부산이 고향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빠진 게 들어있을 수 있잖아. 어디가 보자면 순천이 고향일 수도 있고 강릉이 고향일 수도 있고 대전이 고향일 수도 있고 맨하튼이 고향일 수도 있잖아요. 빠진 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건 돼. 서울이 고향인 사람, 부산이 고향인 사람, 그 외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 외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그럴 때는 얘네들이 총 몇 명인지 세고 12명. 얘네들이 총 몇 명인지 세고 5명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총 몇 명인지 세고 19명이다 이거야. 그럼 싹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시작. 36명. 맨 마지막에 뭐 하시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우리 반 학생 수를 세는데 또 분류해 봅시다.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최민조 교님. 안경을 낀 학생. 안경 쓴 학생. 또 안경 안 쓴 학생. 안경 안 쓴 학생. 또 있어요? 없어요. 분류의 원칙 지켰어요? 지켰어요. 왜? 동시에 할 수 없잖아. 선생님 한쪽으로 아이씨 동시에 할 수 없잖아. 또 이거 말고는 없잖아.
썼다 안 썼다 말게 없잖아. 안경 쓴 사람을 셌더니 20명이네. 안경 안 쓴 사람 봤더니 16명이네.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된다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반 학생이 총 몇 명? 36명. 이때 더하는 걸 뭐라 그러지? 시작. 합의 법칙. 언제 더한다고? 분류했을 때 더한다. 분류는 어떤 원칙을 지키자?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해보세요.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시작.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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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박 이러지 말고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시면 된다. 시작. 더하면 된다. 자, 옷장문을 열어봤더니 한복도 있고요. 양복도 있네요. 한복을 봤더니 저고리라 그러나? 저고리나 뭔지 모르거든. 두루마기도 뭔지 모르고. 그냥 위에 옷, 상의, 5벌, 하의, 4벌, 버선, 2짝. 양복을 봤더니 위에 옷, 와이셔츠나 티셔츠 이런 거. 위에 옷이 2벌, 아래 옷을 봤더니 1벌. 아이고야, 안 빠나봐. 너무 지저분해. 3벌. 그 다음에 양말을 봤더니 4켤레가 있다 이거지. 옷장물 연 거야. 내가 오늘 외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뭐 하는 방법의 수? 외출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단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미치지 않았다는 거는 저고리 입은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반바지 입고 이러면 안 돼요. 한복이라 한복 입고 양복이라 양복 입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맨 처음에 여러분 이 경우의 수 셀라면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니? 분류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몇 가지로? 2가지로. 하나는 시작. 한복 입고 출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시작. 양복 입고 출근하는 방법. 그래,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자.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하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를 세고 이런 경우를 센 다음에 맨날 뭐야? 시작! 더하자! 그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한복 입고 출근하는 방법의 수를 세겠어요. 일단 위에 옷을 입으세요. 액션을 끊어서 위에 옷만 입으세요. 위에 옷 입으면 몇 가지? 시작. 5가지. 끝났어? 안 끝났어. 위에밖에 안 입었으니까. 아래 입는 방법에서 시작. 4가지. 안 끝났어. 버선 신는 방법 2가지. 시작. 40가지. 이해돼? 이게 바로 한복 입고 출근하는 방법이에요. 양복 입고 출근하는 방법이에요. 양말 먼저 신어도 돼. 4가지 엔드. 바지 입자. 시작. 3가지 엔드. 위에 옷 입자. 2가지. 몇 가지? 24가지. 맞아? 그럼 나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 더하고 싶어. 왜? 분류한 다음에 더하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 합의 법칙. 답 64가지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느낌. 또 무슨 문제 내볼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지금 설명 다 했거든. 분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더하고 일이 끝나지 않으면 곱한다 그거거든. 또 뭐 있을까? 어떤 거 한번 해볼까? 응? 어떤 거 해볼까? 비행기를 탔다. 기내식을 먹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기내식이 있어요. 기내식. 기내식이 뭐 있냐면 맨 처음에 빵을 줘요. 맨 처음에 음료를 주지. 음료 뭐 있어 보통? 음료 뭐 있지? 오렌지 주스. 주스 종류가 4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준다고? 차는 후식으로 주지 않아? 맨 처음에 음료수 줄 때, 밥 줄 때. 밥 줄 때 차를 줘? 녹차? 아니면 진짜 차? 축하드립니다. 100만 번째 고객이십니다. 차를 안 내드리네요. 이래요? 주스나 물, 그치? 물도 탄산수가 있고 그냥 still water, 그 다음에 아니면 좀 알코올 들어있는 거 이런 먹을 수 없잖아.
음료. 여기. 근데 뭐라 그러니 그거를? 주류. 주류 맞아 주류. 주류가 맥주, 와인. 와인, 위스키 세 가지가. 이게 식전 음료 선택하는 거고. 빵은 뭐가 있어? 바게트 빵 두 가지, 부드러운 빵 세 가지가 있다. 바게트 빵이라 그래 딱딱한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바게트 빵이죠. 그 다음에 샐러드 먹어요. 샐러드는 다 똑같아. 막 오이랑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소스가 오리엔탈? 발사믹, 그렇지? 오리엔탈.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허니 머스타드. 아니야, 허니 머스타드도 있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옛날식 분홍색 사우전드 아일랜드라고 그러나? 그거 있지? 네 가지 소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밥은 연어 구이와 그 다음에 안심 스테이크 또는 비빔밥 이렇게 있다고 그래. 이렇게 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후식. 차 종류가 두 개가 있고 커피 진짜 뭐야 이게 너무 많아. 커피 종류가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세 가지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난 미쳐버리겠네.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돼요. 보통 하겐다즈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거 아니면 한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죠. 초코 아이스크림. 아우, 기내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수고하죠. 간다.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내자. 가게. 하자고. 단. 이렇게 가자. 단. 밥. 빵. 중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문제로 바뀌었다. 자, 풀겠어. 오늘 기내식을 먹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알았죠?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밥 먹을지 빵 먹을지 결정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밥 먹을지 빵 먹을지. 어떻게 해야 돼? 분류해야 되죠. 근데 결정할 때 밥 먹을래? 지금 비행기라고 생각해봐. 밥 먹을 거야? 빵 먹을 거야? 밥이요. 밥 먹을 거야? 좋죠? 밥이 낫지. 밥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분류하자.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죠. 밥이 그러니까 이게 메인 요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요리, 메인 요리. 빵이 메인 요리는 좀 그렇긴 한데 이건 그래도 메인 요리라 그래. 막 바게트 옆에 막 이렇게 막 그 뭐야, 뭐라 그래 그거. 저거 뭐라 그래요 그. 막 빵 옆에 막 발라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뭐지 그 비싼 거? 푸아그라 막 옆에 이게 메인 요리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비싼 요리예요. 그거라고 생각했을 때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하죠 시작? 분류를 하자. 분류의 원칙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시에는 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자, 밥을 먹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일단 음료 드셔야 됩니다. 음료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곱해 더해 다 더하면 되죠. 주스 또는 물 또는 음료, 주류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11개 중에 하나잖아요. 9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9가지. 끝났어요? 안 끝나? 안 끝난 거야. 왜?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지. 두 번째, 밥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빵을 건너뛰고 샐러드 선택해야죠. 소스 4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4가지. 엔드. 밥 선택하는 방법 3가지가 있네요. 연어, 안심, 비빔밥 3가지 중에 하나. 엔드. 후식 선택하는 방법에서 5가지죠. 차 2가지, 비빔밥 3가지니까 다. 엔드. 아이스크림 몇 가지 시작? 1가지. 끝. 이게 바로 밥 먹는 방법. 540. 오, 진짜? 오. 그 다음에 빵 먹는 방법을 세울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게 9 똑같고 음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빵은 5가지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겠지가 않지. 후식 선택하는 방법 시작. 5가지. 왜 이렇게 줄지? 샐러드 안 했구나. 샐러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이스크림. 900.
최종적인 답은 이 두 개를 뭐 한다? 더한다.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야? 1440가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자? 합의 법칙, 고백 법칙이라고 그러자. 언제 더해? 딱 하나만. 분류한 다음에 더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서 따로 생각하고, 밥 먹는 경우에서 따로 생각하고, 빵 먹는 경우에서 따로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에 더하는데 이때만 합의 법칙이고 각각은 고백 법칙이야. 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다른 말로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니까 곱한다. 이 느낌. 그 느낌만 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제 1번 볼게요. 합의 법칙을 가지고 나온 건데 이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2의 배수 또는 3의 약수인데 2의 배수는 2, 4, 6밖에 없고 3의 약수는 1, 3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얘랑 얘는 더해서 총 5가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합의 법칙 이거 뭐 분류하니? 2의 배수 2, 4, 6, 6, 3의 약수 1, 3인데 총 5가지지. 그러니까 이걸 분류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뭐하니까 그냥 5가지다 이러면 되지. 한국 영화가 4편이 있고 외국 영화 3편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거 뭘 또 한국 영화랑 외국 영화를 분류하니? 그냥 4편, 3편 있으니까 총 7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편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7가지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합의 법칙이라 그러는 게 싫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합의 법칙 뭐라고 얘기하자. 분류한 다음에 더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백 법칙은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일을 하던 중간일 때, 일을 마치지 않았을 때, 연달아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곱한다라는 언제 곱하는지 그리고 분류는 어떤 느낌인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 고백 법칙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들어갈 단원이 순열, 조합 딱 2가지만 공부하면 끝나는데 그중에서 순열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다고? 순열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순열, 순열, 예, 순열. 순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지만 그냥 순열이 있고 원순열 이런 것도 있고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런 것도 있고요. 중복 순열 이런 거 다 언제 배워요? 확률과 통계라는 그 과목에 들어가면 되게 재밌게 공부하게 될 건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순열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순열의 뜻을 내가 지금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 그래요.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잘 봐. 7명 중에서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게 바로 순열이라는 거예요. 줄 세우는 게 순열이야. 왜 이름이 순열인지 금방 가르쳐 줄게요. 현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래? 7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지금 내 눈앞에 7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 막 왁자지껄 떠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딱 3명만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줄 쓴다고. 일렬로 줄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죠. 이것도 원래는 뭘로 가면 되냐면 고비 법칙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서는 방법의 수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면 되게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7명이 이렇게 해야 A, B, C, D, E, F, G 이 중에 3명 뽑아서 줄 서는 방법의 수는 A, D, E 이렇게 줄 쓸 수도 있고 또 B, G, E 이렇게 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B, E, G도 되죠. 얘랑 다른 경우죠. 줄 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얘는 두 번째 G고 얘는 두 번째 E니까 다르잖아. 진짜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일일이 세려면 너무나 시간 오래 걸리니까 혁명과도 같은 고배 법칙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바로 첫 번째 자리잖아요. 두 번째 자리잖아요. 세 번째 자리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액션을 끊어서 각각 생각하는 거야. 세 자리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포기하고 싶으니까 여기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을 세우겠어요. 여기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7가지지. 왜? 지금 7명 있잖요. 이 중에서 아무나 올 수 있으니까. 그럼 현재까지 모습 7명 중에 1명 쏜 거거든? 1명 섰거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이게 곱한다 이거지. 아직 끝나지 않아. 왜? 두 번째 자리에도 사람이 서야 되니까. 그럼 현재까지 모습 1명이 섰어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6가지죠. 왜 6가지야? 1명이 이미 섰으니까 항상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그림을 떠올려. 1명이 이미 서 있다니까 뻘쭘하게. 그럼 6명 남았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몇 가지 시작? 6가지.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맨 마지막 사람 서야 되니까. 몇 명 남았어요 여기? 5명 남았잖아. 5명 중에서 1명이 있을 테니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시작? 210가지 끝!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뭐라고 시작?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액션을 끊어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 7가지, 두 번째 자리는 6가지, 한 명 더 섰으니까 5가지로 줄고 이거 다 곱하면 되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최종적인 답은 210까지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거를 고배 법칙으로 푸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예 공식화시키자.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앞으로는 7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쓰도록 하고, 아니면 이걸 P라고 읽어도 돼요. 퍼뮤테이션 이거거든. 퍼뮤테이션. 순열이라는 글자예요. 맨 앞글자 P니까. 그래가지고 7P3 이래 되고, 아니면 7 퍼뮤테이션 3 그래 돼요. 해보세요. 7 퍼뮤테이션 3. 7 퍼뮤테이션 3. 7 퍼뮤테이션 3. 7 퍼뮤테이션 3.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서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그러고, 걔를 앞으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앞으로는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한다. 끝. 이렇게.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한다고요? 3개를 곱한다. 근데 곱할 때는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나씩 줄면서, 줄는 거 조심해야 돼. 줄는 거. 이유는 알 테니까.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3개를 곱하면 돼. 그래서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사람들 뭐라 그러죠? 시작. 순열이라고 얘기한다. 왜 이름이 순열이냐면요,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순서가 달라지면 다 다른 경우로 보는 거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배열 또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한마디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러죠? 시작. 순열이라고 하자. 순서에 입각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다르면 각각 다 다른 경우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철수가 여기 있고 영희가 여기 있고 승재가 있다. 철수가 여기 있고 승재가 여기 있고 영희가 있다. 이걸 모두 다 다른 걸로 보는 거. 승재가 여기 있고 철수가 여기 있고 영희가 여기 있다. 이걸 다 다른 걸로 보는 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얘랑 다 다르잖아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걸 순열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은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피자 먹어봤잖아요. 피자 먹을 때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해? 맨 처음에 피망 먼저 깔아주시고, 안 그러잖아. 순서 얘기 안 하죠. 순서 얘기 안 하는 걸 사람들은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 컨비네이션 피자, 조합 피자. 근데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 순서가 다르면 다 다른 걸로 보는 걸 사람들은 순열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줄 서는 거. 얘랑 지금 다르게 줄 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면 다르게 줄 섰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하니까 결국은 순서에 입각해서 배열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줄 서는 경우의 수고,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는 경우의 수를 7P3 또는 7퍼미션 3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3개를 곱한다. 시작.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210까지다. 이렇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세요. 뭐?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세요. 뭐?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세는 방법에서 뭐라 그러면 돼? 시작. 10 퍼미테이션 4라 그러면 되고, 푸는 방법은 10부터 몇 개? 4개를 곱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M 퍼뮤테이션 R이라고 그러고, 뭐부터 시작해서? M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면 돼요? R개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 줄고 또 하나를 줄고 이런 느낌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곱하는데 총 몇 개를 곱하면? R개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NPR,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4 퍼뮤테이션 2가 되고요. 얘는 뭐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면 되니까 4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그래서 최종적인 답 몇 가지? 시작. 12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만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 그러는구나. 5명 전체를 줄 세운다. 이번엔 5명 전체를 줄 세운다. 5명 전체를 줄 세우는 방법의 수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5명 중에서 5명을 다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걔를 사람들은 5 퍼뮤테이션 5라고 처리할 수 있고요. 5명 중에서 5명을 다 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얘를 푸는 방법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는 거예요? 5개를 곱하는 거니까 5개 한번 곱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어? 4명 전체를 줄 세운다. 4명 전체를 줄 세우고 싶어요, 쌤. 그 얘기는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고 4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명 전체를 줄 세운다. 3명 전체를 줄 세우고 싶어요, 생선님. 이럴 때는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3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면 돼요? 3개를 곱하면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쉽지만. 어머! 느꼈어? 느꼈어? 무엇을 느꼈어?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게 바로 전체 줄 세우는 거구나. 5명 전체를 줄 세우라 그러면 5부터 1까지, 4명 전체는 4부터 1까지, 3명 전체는 3부터 1까지 곱하는 거구나. 그럴 때는 P를 기준으로 좌우의 숫자가 똑같구나. 똑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쓰고요. 그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기로 했다? 느낌표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왜 느낌표냐면 우리 자판 보면 키보드 보면 여기 이스케이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앳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그치? 3위에 뭐 있지? 샵 있나? 3위에 뭐 있어요? 3위 샵이 있을 거예요. 샵. 4위에는 4달러 알아요? 아, 달러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절대 참조죠, 맞나? 엑셀에서? 나 엑셀 되게 좋아하는데. 나 엑셀 진짜. 이 중에서 1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1까지 곱하는 걸 느낌표라고 쓰고 이거를 한국말로 5의 계승 그래요. 말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말로 고치면 팩토리얼이라 그러거든요. 공장의 이런 말이 아니라 계승의 뜻을 가지고 있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5 팩토리얼 그러면 뭐야? 시작. 5부터 1 될 때까지 다 곱하는 거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러면 시작. 4부터 1까지 곱하는 거. 3 팩토리얼 그러면 3부터 1까지. 언제? 전체. 일부를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줄 세운다. 10명 전체를 줄 세우는 시작. 10 팩토리얼. 7명 전체를 줄 세운다. 7 팩토리얼. 4명 전체를 줄 세운다. 4 팩토리얼. 6명 전체를 줄 세우는 방법에서 6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팩 그러지 말고 5팩, 4팩, 3팩 이러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언제는 이렇게 1까지 곱한다고? 전체를 줄 세울 때는 1까지 곱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줄 세우는 방법에서는 뭐? 줄 세우는 방법에서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순열이라 그러고 줄 세우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뭐야? 전체를 줄 세울 수도 있고 일부분을 줄 세울 수도 있구나.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때는 5 퍼미트는 3. 5명 전체를 줄 세울 때는 팩토리얼. 5 퍼미트는 3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 3개만 곱하면 되고 5 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구나. 그래서 줄 세우는 순열의 기호는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뭐고요? 팩토리얼. 또 하나는 퍼뮤테이션. P라는 2가지가 있다. 얘도 줄 세우고 얘도 줄 세우는 것이 바로 순열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열이라는 것은 뭐 하는 방법에서? 줄 세우는 방법에서. 아니면 이래야 되죠. 사람이 아니면 5권의 책을 일렬로 책꽂이에 꼽는 방법의 술기에서는 5 팩토리얼이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책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책꽂이에 책꽂이 책 꼽을 때도 줄 쓰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분을 줄 세울 때는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바로 뭐다? 순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래도 돼요. 5명이 있는데 걔네들끼리 서로 자리바꿈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죠. 예를 들어서 A, B, C가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는 A, B, C도 있고 A, C, B도 있고 B, C 자리만 바꿔 B, C, A, C, A, B, C, B, A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A, B, C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세운다 그 얘기나 뭐나 또 똑같은 말이야. 자리바꿈 이 얘기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 이래도 순열이고요.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의 수 순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 3명을 줄 세운다 그래도 3팩토리얼 가지, 자리 바꾼다 그래도 3팩토리얼 가지지만 A, B, C 3명이 밥 먹는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 뭐를 결정하라고? 밥 먹는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고 그래도 A가 먹고 B가 먹고 C가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아, 순서를 결정하는 밥 먹는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래도 마찬가지로 순열로 체크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순열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전체를 줄 셀 때는 팩토리얼 1까지 곱하시면 되고 일부분을 줄 셀 때는 퍼뮤테이션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저분하고. 이거 지저분하면 그러면 수강기 게시판에 또 올라와요. 똑바로 지우세요. 이렇게. 무서워 죽겠어요. 똑바로 지우세요. 갑질이야, 갑질, 여러분. 갑질이지? 갑질이야. 갑질하면 안 돼.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란 말이죠. 갑질이라는 게 그래서 영어 사전에 등록된 거 아세요? 갑질. 왜? 외국에는 갑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등재가 됐어요. 갑질. 갑질. 거기 진짜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갑질 이렇게 돼 있나? 외국 사전에 등재가 됐다니까, 갑질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답답해 보인다고 선생으로 하여금 살 빼도록 만드는 일. 이렇게. 수강무기 게시판에다가 쌤, 살 좀 빼세요. 답답해 보이니까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갑질도 하더라, 여러분. 어떤 갑질 하던데.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 수강무기에 또 어떤 얘기 쓰지? 뭐 있었는데? 응? 뭐 있는데? 뭐라 그랬더라? 글씨 똑바로 쓰라는 건 옛날부터 했었던 일이고, 글씨 말고 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라 그랬지? 어깨피라 그랬나? 어깨꾸부잖아. 뭐라 그랬네? 그 생각이 안 난다. 그거 내가 보고 내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뭐 있었는데. 아무튼 절대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응? 아니, 수강무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강무기 이렇게 쓰면 되지. 놀라운 수업. 전직까지 수학이 어려운 걸 정말 알았어. 정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 써야지. 거의 다 되고. 살 빼세요. 귀 아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일정한 톤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 불편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올리면 제가 다 노력은 합니다. 살 빼라 그래서 살 빼는 거 노력도 하고요. 일식도 하고요. 쓰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 써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저러지만 마요. 나중에 그 돈 많이 벌었다고 백화점 가가지고 그 종업원들한테 막 반말하고, 아까 비행기 얘기했지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 정말 천박한 건데. 실제로 내가 확인한 적도 있어. 그 승무원들한테 내가 들어봤어요. 제가 승무원들이랑 친하거든요. 승무원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 그 농담이야, 승무원이랑 친하다. 제 그 친척들 중에서 모항공 승무원이 있어가지고 들어봤는데, 비즈니스석 있잖아요. 정말 90%가 반말한대요. 90%가 반말한다니까, 그냥 승무원한테. 야, 무리에 캐 차! 막 이러면서, 아니 90%는 농담이잖아. 아니야, 오빠. 진짜 90%가 반말해. 진짜로 그랬더니 제일 심한 게 비즈니스석이에요. 그게 돈 썼다고, 그게 갑질이에요. 내가 오늘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했으니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아랫사람 대해야 되지. 저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비행기 탄다면 그러지 말라고. 백화점 가서 VIP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아래 것들로 알고 막 내가
사는데 막 이런 거. 제일 천박한 게 돈이랑 연관짓는 갑질이에요. 내가 얼마를 썼으니 넌 나한테 이렇게. 평생 그러지 마. EBS는 무료 강좌니까 해도 돼. 어? 제일 천박한 게 그거야 정말. 내가 얼마를 냈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거 있지. 평생 그런 입에다가 그런 말을 담지 말라고. 그럴 때 진짜 비즈니스 승객이 90%래. 아주 내가 진짜로 너무 궁금해서 공항에서 비즈니스석 그 하는 거 따로 있잖아. 카운터.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다니까. 진짜 다 반말이야. 100%야 100%. 아저씨들 딱.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미국 가! 아이 또라이들 같아 정말.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진짜 그런다니까. 어제도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어제 저거 샀거든요. 접시랑 냄비. 근데 아줌마들 와가지고 다 반말이야. 나이도 비슷해. 냄비 가게는 젊은 사람보다 좀 이렇게 나이 든 다 반말할까? 이거는 뭐 해줘? 뭐 그래. 아 손님 요거는 인덕션에 특화돼 있고요. 코팅이 다 이거 어떤 코팅인데? 이런다니까? 천박함 이게 그거 안 되나? 그 주민등록증에 천박한 사람과 천박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 져가지고 어떻게 반말을 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것도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비슷하다니까. 그 물건 파시는 분이랑. 근데 반말이야 반말. 응? 아 나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반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괜찮다고. 살 빼라는 건 나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거니까. 마음껏 하더라도 진짜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어? 진짜. 아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야 지금? 전체 줄 세운 게 뭐라고 시작? 오팩토리얼. 1분 줄 세운 게 뭐라고 그러죠? 퍼뮤테이션.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퍼뮤테이션도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어. 쌤,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다고? 예스.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꾸는 거냐? 5 퍼뮤테이션 3이라는 것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는 거예요. 3개를 곱하잖아. 하나, 둘, 셋. 근데 이걸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어. 팩토리얼은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1까지 곱해놓고 취소!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럼 어차피 이렇게 약분되니까 5 퍼뮤테이션 3이랑 똑같죠. 근데 가만히 쳐다봐봐. 분자도 1까지 곱했고 분모도 1까지 곱했으니까 모두 다 팩토리얼이겠죠. 분자를 보면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했으니까 5 팩토리얼. 분모를 보면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했으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뭐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라는 게 2 팩토리얼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5 팩토리얼이 분자로 나왔다는 것은 퍼뮤테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팩토리얼로 바꾼 거고 2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얘랑 얘의 차이예요. 왜?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 거에서 뒤에 똑같은 걸 뺀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걸 뺀 거거든요. 아니지. 여기에서 얘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3을 뺀 거죠. 그래서 2 팩토리얼 된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느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잘 들어봐요.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것을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는 방법에 서는 n 팩토리얼 분자에다 쓰고 분모에다가는 여기서 이거 뺀 거 팩토리얼 시작. n-r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자고? 앞에 거 팩토리얼을 분자에다 쓴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을 분모에다 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또 아직까지 열받아서 그러는데 갑질. 아직까지 열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 우린 진짜 갑질 대박.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하는? 얼마 전에 또 비행기 얘기지만 거기 갑질한다고. 거기 오너 일가가 갑질한다고 막 물컵 던지고 막 땅콩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욕하려면 욕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안 그래야지. 승무원들한테 존댓말 써야지. 백화점 가서 존댓말 쓰고. 근데 자기네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 딱 외국에 가가지고 막 유럽에 가면 백인들이 막 이렇게 인종차별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안 그래도 좀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심하대, 인종차별이. 우리나라 거의 완전 적색 국가예요, 인종차별로.
그 지도 보면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 보면 우리나라 아주 진하다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동남아에서 온 분들을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같은 의자에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같이 밥 먹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진짜 다 단체로 좀 이렇게 머리 박고 우리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딴 사람들 욕하지 말라고. 외국 사람들 그렇게 인종 차별할 때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우리는 안 그러나. 우리 스스로부터 좀 바꿔야지. 그치?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시작. 앞에 거 팩토리얼을 문제에다 쓰고 분모에다 어디서 어디 빼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뺏고 팩토리얼을 분모에 쓰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앞에 가가지고 막 그런 애들 있다고. 좀 성적 올라가면 좀 약간 좀 연로하신 선생님들 보다 자기가 영어 단어 좀 몇 개 안다고 해가지고 영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런 게 본 적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겸손하게 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엠퍼비티지만 모르면 어때? 사람 먼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흥분하고 그러지 내가? 아무튼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